서북청년단은 유능하며 반미가 아니다. 미 군정은 서청을 지원경찰로 끌어들여 양민 학살을 방조했음이 최근 문서로 확인되고 있다.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의 편지 파일이 미국 극비문서 속에서 발견됐다. 미소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 특히 남한의 군대는 바로 미군이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 흘리는 것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 그 대리전의 리허설이 바로 제주 4.3이었다. 취재진은 오라리에서 대대로 틀을 잡고 살아온 노인들에게 필름을 보여주고 방화 당시의 모습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그 앞전 연정이 아버지 사는 집이고. 맞아, 이 사람 모르세요? 좀 모르더라. 이건 여기 사람 아닌데 뭐. 그건 할아버지 없어. 주민들은 지역은 오라리가 맞지만 폭도의 만행을 증언하는 이들은 오라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이 났던 집은 5집, 누가 방화범인지, 경찰과 무장대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지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보았다. 한참 동안 불이 붙었거든. 우리 거좀 가는 지나가는 또 안에서 경찰들이 올라온 거야. 너희 경찰들 와서 같이 껐나요? 아니, 그거 아니고 사람들만 막 쏴주는 거나. 저 박근혜가 불질렀다고 경찰한테 말을 하셨어요? 경찰이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그래. 자기네들이 와 그래 붙었는데 자동차량자는 경찰하고 한쪽이거든. 피해 주민들은 당시 방화는 무장대가 아닌 대동청년단원의 소행이라며 방화범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밝혔다. 그때 대동청년들이 뭐냐면 한 20명이 같이 가놨죠. 경찰관하고. 글쎄 불을 지르는 건 맞는 얘기군요. 그래서 대동청년들이 거기 거기 할 적이 말이야. 네 집인가 세 집인가 그때. 당시 대동청년단원이었던 박 씨는 무장폭도집을 골라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말하기를 꺼려했다. 직접 그 명령서를 드립니까? 20년 4.3 사건이 발발하자 미 군정과 조병옥 경무부장은 육지경찰 1,700명과 서청단원 500여 명을 제주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위지경찰이 건너 무장대와 양민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거나 고문하고 심지어는 즉결 처형하는 식으로 토벌에 나섬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토벌대의 총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장전리의 108명, 무장폭도와는 거리가 먼 양민이거나 어린아이들이었다. 경찰과 도민의 갈등은 4.3이 터지기 1년 전 3.1절 발포기 이미 시위 주모자로 경찰이 국자도민 수만 2,500명, 그 핵심엔 친일 경찰이 있었고 서북 청년단 역시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테러를 자행해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그런 친일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4.3 진압에 대거 중용했던 사람이 조병옥 경무부장이다. 조병옥 씨가 뭐라 그러냐고 웃어요.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라는 소리 못 들었어 왜?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자네들이 공산당 잡을 수 있어? 공산당을 잡으려면은 외정경찰에 외정 일척을 던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공산당을 잡아야 돼. 제주 그때 그 전 인구가 한 20만 밖에 안 됐는데 20만 명 다 죽여도 좋단 말이야. 소탕해란 말이야 무조건. 딸기 놈들은. 제 이놈들 다 죽여도 좋아. 드디어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4.3에 이어 바로 3개 선거구 중 2개 구가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유일하게 50단선을 거부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50선거 후 토벌은 보복전 양상을 띠었다. 선거 기권자는 빨갱이로 간주돼 불과 한 달 만에 6,000명이 무장폭도로 체포되었다. 주민들이 다 그 위험해서 어디 피해불고 청년들은 자꾸 심하다가 총살시켜보니까. 산으로 피신한 젊은이들을 대신해 그 부모나 아내, 어린 동생을 사살하는 이른바 대살이 이때부터 성행했다.
이형옥 씨는 바로 그때 대살로 아내를 잃었다. 저희가 여기서의 죽은 원인은 내가 산에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살 시집은 것 아닙니까? 지연이 조사도 안 읽어보지 아무것도 아니지 지연이 나를 산에 갔다고 해서 내 저를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대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이형옥 씨는 지난 5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나 이승만은 국민의 공리를 경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마침내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나 전국은 여전히 좌우익의 갈등으로 어수선했으며 분단을 반대해온 지도자들로 이승만 대통령의 지위도 아직은 불안한 상태였다. 그 반대의 정점에 제주도가 있었다. 군정이 철폐된 대신 임시군사고문단이 설치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경비사령관 송효찬과 이 고문단장인 로버트 준장에게 소속한 공비토벌을 요구했다. 형식상 미국은 이제 제주 4.3 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됐다. 그러나 미 임시군사고문단의 소고문건들은 정부 수립 후에도 미국이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고문단장에게 올린 보고서다. 지금까지의 진압 방식은 즉각 수정해야 한다. 미국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계획이 한국군을 통해 즉각 실행돼야 한다. 송효찬 소령은 10월 17일 포고문을 발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산간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폭도로 인정해 총살에 처한다고 못 박았다. 포고령은 습계령으로 이어졌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됐다. 소개령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수확을 앞두고 농토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밭에서 집안에서 즉결 처형됐다. 초토화 작전이 시작될 무렵 서늘리 청년들은 이미 산으로 피신해 있었고 마을엔 노약자들만 남아있었다. 토벌대는 마을의 집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할머니 1명을 포함해 주민 5명을 본보기로 처형했다. 그 사건 후 주민들은 이불과 식량 등 생필품을 짊어지고 서늘리의 동굴을 전전하며 피신 생활에 들어갔다. 토벌대에 붙잡히면 이유불문하고 총살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 아기 하나 나온 나이 가이가 아기를 하나 나와는 분한 아기가 시커먼했건 그 아기가 어떤 경이 시원한 그 증의 남편이 이 아기를 입을 막아볼라 한 사람으로 100사람 죽나 입을 막으라 하는 수건으로 입을 막으니까 그 아기가 그냥 죽어본 거라 맞지. 당시 굴속으로 피신했던 서늘리 주민 230명 가운데 초토화 작전 후 살아남은 사람은 73명에 불과했다. 이 주면 아기 된 사람 게 이기서 팡쏘난 그냥 영행 걸려지는 게 배가 이만한 흥간이고 하게. 아이고 참. 12월 말 초토화 작전은 구연대에서 이연대로 교체됐다. 이연대가 훨씬 공격적이고 잔혹했다는 사실은 미군 보고서와 주민 증언이 일치하는 점이다. 초토화 작전은 어느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 걸쳐 벌어졌으며 당시 피해 마을만 160여 불악에 달했다. 마지막까지 무장대를 이끌었던 제주도당 총책 이덕구가 잡히면서 제주 무장대는 거의 괴멸된다. 4.3 사건이 터지고 1년 2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 4.3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에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4.3의 악몽은 재현되기 시작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제주에서는 4.3 당시 조사를 받았던 800여 명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했다. 그중에 모슬포 경찰서에 갇혀있던 200명가량이 바로 이곳에서 총살된 후 암매장됐다. 제주에서 4.3은
아직도 남겨진 사람들의 한으로 지속되고 있다. 4.3 때 아들 둘이 눈앞에서 총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예비 검석으로 잡혀가 행방불명된 아들 셋까지 5 아들을 100살이 넘도록 기다리며 살고 있는 윤희춘 할머니. 우리 애기 사랑을 하지. 우리 애기 우리 자식들 살아오는 거냐 지금? 지금 자식 살아오는 소문이냐? 돌아먹기가 데리고 왔느냐 그래? 그만 그러지. 놈들은 그거 되지. 그게 우리 하나는 거 살아왔어. 내가 그 아들 아기를 오도록 내가 살아야 아기를 지금 그러는데 아드님들 돌아오시는 거 기다리라고. 그래서 못 돌아간다고. 지금까지 입을 못 열어. 입도 못 열었지만은 경찰에서도 지금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1년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경찰에서 와가지고 그때 나와도 해내고 생각조차도 못. 항상 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했었어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아들을 기다리겠다는 할머니의 절규. 이것이 4.3에 남겨진 모습이다. 4.3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3만여 명. 미 군정 보고서는 이 중 95% 이상이 무장대가 아닌 군인, 경찰 토벌대에 의한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50년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 그들은 무엇보다 초토화 작전이 왜 누구에 의해 수립됐는지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북 청년단은 유능하며 반미가 아니다. 미 군정은 서청을 지원 경찰로 끌어들여 양민 학살을 방조했음이 최근 문서로 확인되고 있다. 무장대 측과 협상을 추진했던 김용렬 구현대장은 4.3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미 군정 방첩대 장교로부터 초토화 작전을 권유받았다. 초토화 작전은 11월이 아닌 4월에 미 군정에 의해 이미 구상된 셈이다. Korea was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so there's no doubt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U.S. government had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ed there. 왜냐하면 미군은 제주도에서 그런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미군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장, 방조했다, 그리고 묵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국과 함께 한국 정부에도 양민 학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민족의 정부가 들어섰다면 뭔가 달라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초토화 작전을 감행한 제2연대장 한병선 대령과 친일 경찰의 뿌리를 만든 조병옥 경무부장, 그리고 제9연대장 송여찬을 당시 이승만 정권은 적극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유혈 참극을 불러왔다. 이미 무장대가 거의 괴멸된 그 시점 11월에 왜 이승만 정권은 초토화 작전을 감행했을까? And the more that South Korea was able to suppress communists or people perceived to be communists, the more support the re-government, the Lee Seung-man government got from the U.S. So in that sense, there is responsibility of a high order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o me, the more important thing is whoever they were, and if there were some people who had who were communists even, you know, being a communist isn't a justification for killing somebody.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의 편지 파일이 미국 극비문서 속에서 발견됐다. 미소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 특히 남한의 군대는 바로 미군이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 흘리는 것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 그 대리전의 리허설이 바로 제주 4.3이었다. 제주도민의 70%가 좌익 또는 공조자, 이것이
당시 4.3 진압을 지휘했던 미 군정의 시각이었다. 50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미 군정은 시급히 무장대를 진압해야 했고 마침내 군대에 진압 출동 명령을 내린다. 당시 도내 유일한 군대였던 구현대 김익렬 중령은 경찰서청과 도민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귀순작전을 추진했고 드디어 4월 28일 구억국민학교에서 무장대책 책임자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였다. 4.3의 참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무장을 다 버리고서 말이지 내려와라, 하산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묻지 않겠다. 그 대신 그 간부들은 배를 이용해가지고서 해외로 도피시켜주마. 그것이 나를 못 믿겠거든. 어머니하고 그 자식 하나씩, 김영 씨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가족 각시하고 자식하고 해서 서희를 볼모로. 회담 결과 72시간 내 전투 정지, 점차적인 무장 해제, 귀순자의 신변 보장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담 성사 4일째 되던 날 합의가 깨지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보라리에 방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경찰은 보라리 방화가 무장폭도의 소행이라고 미 군정에 보고했고 그로 인해 회담은 결렬됐다. 지난 4월 제주에서는 4.3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거행됐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유족으로 그 자리에 섰다. 빨갱이로 몰려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부모와 형제들을 유족들은 지금껏 목 놓아 불러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50년. 이름 석자를 두려움 없이 부르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거 아버지나 어디 갔어? 우리 동생 찾아줬어. 성민이 찾아줬어, 아버지. 성민이 찾아줬어. 제주 4.3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좌익 폭도가 아니라 양민이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사라진 억울한 죽음들이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지금도 50년 전 그때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이제는 그 물음에 감춰졌던 4.3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으로 분명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